한국인들한테 1997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D-Day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7년에 저희 남북한은 통일되기로 했습니다.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아요? 저는 2027년에 갑자기 통일이 된다고?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으면 그 기간이 다가올수록 진짜 극도로 불안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중국 정부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50년 동안은 당신들의 체제를 유지해 주겠소. 물론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는가? 2014년에 홍콩의 그 최고 지도자를 뽑는 과정들을 직선제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은 친중 후보들을 배치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산혁명이 나왔고 네. 2019년에 범죄자 송환법, 그러니까 대륙으로 범죄자를 옮기면서 더 큰 시위라던가 움직임들이 나타나긴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그 모호함이 존재하는데, 이 중국 정부가 했던 약속과 그리고 홍콩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50년 동안의 일국양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감들이 굉장히 잘 부딪히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홍콩 다녀왔어요. 홍콩 심청을 다녀왔는데 홍콩에 한 식당에 들어갔거든요. 중국어로 오더를 했더니 그분이 한국어로 홍콩 사람인데 나는 홍콩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홍콩 청년들의 정체성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는 중국으로 가고 있으나 나의 내면은 홍콩인입니다. 그것도 한국어로 저한테 전달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홍콩을 다녀왔을 때 몇 개의 장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홍콩 영화가 이 역사가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회도 많이 반영하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역사와 관련된 거는 천민밀 영화, 이제 아까 준경상님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저희 교수님께서 노래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수업 시작할 때 천민밀을 같이 전체적으로 부르고 난 다음에 발음 연습을 하고 막 이래서, 그래서 천민밀 다시 봤어요. TM님이. 근데 너무 다른 맥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천민밀은 86년도에 두 사람이 어찌 보면 대륙에서 넘어온 사람인데 장만옥은 숨겨요. 나는 홍콩 사람이다. 그러나 이 여명은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장난치고 있다, 혹은 여명을 속여서 중간에서 커미션을 가져가거나,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장만옥이 나 사실은 광주에서 왔는데, 그랬더니 여명이 알고 있었어. 내가 아는 척을 하면 너를 다시 못 만날까 봐.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이 여명은 약혼자가 대륙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눈이 멀어서 지금 자기의 그 돈까지 날려먹은 거. 그렇죠. 그게 사랑이죠. 아니지, 사랑을 하려면 그 관계를 깔끔히 정리하고 시작을 해야죠.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전 사랑이라고 보는데, 모든 관계를 깔끔하게 정립해야 그걸 위에 세울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86년에 여명이 홍콩으로 왔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지 한 8년 정도 되는 시기예요. 이때 중국은 마카오, 홍콩, 그리고 대만 등등의 화교자본을 중심으로 개혁개방의 본궤도로 올라가는 과정 중이었고, 그 안에 많은 중국인들이 홍콩으로 이동을 하면서 사실 어찌 보면 천민밀은 대륙의 이민사예요. 그래서 다시 모호함과 통합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을 하면 선을 좀 한번 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명이 보게 되면 약간 대륙을 상징하는 인물 같고요. 여기서 장만옥을 보게 되면 관계보다는 어떤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캐릭터를 설명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만옥도 모호해요. 그래서 저는 국가 간의 통합, 사회 간의 통합도 이 모호함이 MBTI의 T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고 깔끔하지 않지만, 이 모호함이 있어야 제가 보기엔 스며들기도 했다가 만나기도 했다가 서로 충돌도 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국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 뭐 근데 첨언이긴 한데 과거 전 연인과 계속 관계를 맺는 사람일수록 사이코. 그래서 이 천민밀이 주는 것은 그 안에 역동적인 캐릭터들이 홍콩과 중국의 역사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통합의 역사가 뭐 중국과 홍콩뿐만이 아니라 교수님이 공부하셨던 여러 역사 속에서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주제를 저도 접하면서 우리는 어떤 그 경험과 과거의 어떤 표본을 삶을 찾을 게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뭐 결국은 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그 마음을 얻기 위한 작업에 가장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게 원효예요. 희한하게도 원효 스님이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그 고구려가 망한 직후예요. 백성들의 가장 아픈 데에 들어가서 동참했던 그 경험을 그냥 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만파식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삼국유사에 보면은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당과 함께 백제 고구려를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물리치지 못한 게 저 바다 건너 일본이다. 이들이 우리를 또 괴롭히니까 나 죽으면 장사 지내지 말고 화장해서 동해에 뿌려라. 동해에 해라. 대왕암이라는 것이 지금 그 간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날 갑자기 대나무가 자라났어요. 이건 신이 내려준 거다라는 걸 알게 되고서 그걸로 피리를 만들어서 불었더니 먼 나라의 만 파도 같은 어려움이 다 잠잠해지는. 결국 우리도 가장 애써야 될 것이 그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그 불안감에 대한 원효의 화쟁적 그 치유 과정, 그리고 그것을 다 하나가 할 수 있도록 전 동참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현실 안에서 홍콩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제가 이제 그게 궁금해가지고 최근 영화를 하나 찾아봤어요. 칠중주라는 홍콩 이야기, 7명의 감독이 한 10분 정도로 짤막짤막하게 홍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모든 영화가 홍콩에 대한 러브레터 같은 사랑과 그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할아버지가 쿵우를 되게 잘해요. 근데 손녀는 그 햄버거를 좋아해요. 결국은 이 손녀가 쿵우를 할아버지한테 배워달라고 해요. 배우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점점 햄버거를 맛있어 하고, 그러면서 두 문화를 서로가 인정하는. 이게 참 보면은 또 이 홍콩의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의 통합을 바라보는 시대상 세대별 이 맞아요. 눈도 다를 것 같아요. 길을 잃다라는 또 단편이 있어요. 그래서 홍콩 사람이 많이 이제 뭐 캐나다나 홍콩, 영국으로 갔잖아요. 아버지는 옛날에 갔던 길들이 다 없는 거야. 자기가 추억을 했던 장소에 다른 게 결국 길을 잃어요. 그 아버지가 느끼는 그 발전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 빌딩이 너무 공허해. 나는 내 과거가 완전히 상실됐고 정체성이 없어져. 그러한 감성을 가진 사람들과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좋은 진짜 메시지인 게,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마다, 세대마다 북한과의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되고 나서의 문제를 이미 홍콩은 지금 경험해 보고 있는 거예요. 독일이 통일이 된 지 벌써 36년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동독적이 잘 살게 되면은 사회통합은 자연스럽게 될 거야. 마음의 통합이 될 거야. 그런데 36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